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디자인을 할 건데요. 디자인이라는 게 요새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고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지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매일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매번 그 자료 사진들을 찾아가지고 다 다른 걸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똑같은 사진을 매번 쓰자니 네이버가 내 검색 결과를 띄워주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에 넣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든 어느 정도의 디자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디자인은 이제 어떤 단일 콘텐츠를 위한 디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변호사님들의 브랜딩을 위한 디자인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체적으로 나의 어떤 컬러 팔레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컬러를 써서 나는 계속 앞으로도 좀 나를 표현하겠다라는 컬러 팔레트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컬러들이 잘 맞는지 활용 가능한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무드보드를 만들어 볼 거고요. 요거를 일단 정해 놓고 나면 나중에 디자인하실 때 엄청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썸네일은 사실 저희가 보통은 카드 뉴스를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카드 뉴스 여러 장의 표지를 썸네일로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막 카드 뉴스까지 안 만들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 장이라도 썸네일을 만들어서 검색 결과에 보면 제목이 있고 옆에 이렇게 썸네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사람들이 딱 보고 선택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디지털 마케팅에서 비주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이를테면 49%의 마케터가 소셜미디어 채널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웹사이트에서도 비주얼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통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비주얼을 어떻게 하면 좀 강화할 수 있을까? 특히 저희는 비주얼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별도로 이제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이러기도 힘들고 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디자이너를 고용을 해서 발주를 하기도 너무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디자인을 한다는 게 비전문가가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컬러를 맞추는 거예요. 컬러를 잘 선택을 하고 컬러를 어느 정도 일관되게만 유지해도 별로 그렇게 복잡하거나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또 소비자들이 봤을 때에도 컬러가 브랜드에 대한 첫 인상을 좌우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단일한 어떤 컬러들을 사용을 하면서 정체성을 표현을 한다거나 일관적인 컬러 사용을 통해서 좀 이게 브랜딩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컬러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변호사님들 각자가 자신의 컬러를 갖는 브랜딩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메인 컬러가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담은 색상을 하나 만들고요. 그것과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어우러져서 활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컬러들을 정해서 이제 컬러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이, 원혜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 법인 로고를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주황색 컬러죠. 약간 벽돌색에서 주황색에 가까운 이런 컬러의 로고도 있으시고 이런 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주희 변호사님은 저번에 직접 만드셨잖아요. 노란색을 가지고 약간 어두운 노란색을 가지고 만드셨었어요.
이 컬러가 변호사님이 선택을 하신 거죠. 제 이름이 네. 로잖아요. 그래서 아, 맞아, 맞아. 노란색이고 네. 그 약간 이성적인 색깔은 파란색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네. 글씨체는 파란색으로 했던 거예요. 네네. 나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벌써 세 개가 들어있어요. 노란색이 있고, 이 약간 그 어두운 파란색이 있고, 또 네, 약간 노란빛이 네, 도는 회색 같은 것도 있어서 벌써 일종의 컬러 팔레트를 완성을 하신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성적인 컬러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컬러 이모션 가이드라고 해서 컬러리스트 막 이런 직업도 있잖아요. 보면 컬러에 따른 어떤 이미지, 컬러가 불러일으키는 감정 같은 게 있다고들 해요. 이거는 그냥 참고 하시라고 가져와 봤는데요. 이를테면 노주희 변호사님이 선택하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기도 하고 뭔가 긍정적인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이런 로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맥도날드. 맥도날드의 어떤 이 노란색 M자, 세계 어디에 가도 일관된 맛을 주는, 혹은 미국이나 이런 외국 사람들에게는 약간 고향 같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뭐 DHL이나 이런, 이거는 그 택배 업체잖아요. 뭔가 빠르고 긍정적인 느낌을 줄 때, 아니면 베스트바이는 한국의 뭐죠? 그 가전제품 업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상에 되게 가까운 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혹은 이케아 같은 이런 것들. UPS도 택배 업체예요. 이상하게 택배 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노란색을. 그리고 뭐 서브웨이, 맥도날드 이런 먹을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을 때 많이 쓰고요. 주황색, 이거는 이제 원혜진 변호사님이 선택하신 건데, 친근한 이미지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업된 이미지, 발랄한, 열정적인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표현할 때도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느낌? 혹은 이거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거든요. 아니면 판타 뭐 이런 약간 크러쉬 이렇게 쨍하고 발랄하고 이런 느낌의 브랜드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약간 흥분되는 이런 거 아니면 강조하고 싶을 때 젊음 이런 걸 상징해서 또 이런 많은 브랜드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레고나 뭐 이런 거 코카콜라가 대표적으로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쪽에서 많이 쓰고 약간 좀 특이한 걸 강조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변호사님들은 별로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보라색은. 왜냐하면 약간 특이하고 아이디어가 있고 막, 크리에이티브한데 약간 불안정한 느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파란색은 전통적으로 트러스트, 신뢰를 많이 할 수 있는 색깔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은행, 뭐 이런 데들이 옛날 은행 로고도 기업은행도 그렇고요. 뭐지? 옛날 제일은행 그런 것도 다 파란색이었던 게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상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은 평화롭거나 뭔가 환경 친화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근데 이런 초록색 할 때 가장 딱 우리한테 많이 인지가 되는 건 스타벅스 이런 거. 많이 딱 스타벅스 하면 이 로고의 무늬와 함께 초록색, 약간 어두운 초록색의 느낌 이런 것들이 확 들어오죠. 그리고 은색 혹은 회색 이런 것들은 어, 차분하고 밸런스 있고 이런 것. 애플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랜드들은 자기의 고유한 색깔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몇십 년에 걸쳐서 어, 그걸 계속 고수함으로 해서 그 색깔을 자기화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계속 노출을 함으로써 우리 브랜드 하면 이 색, 아니면 이 색 하면 우리 브랜드 이렇게 계속 동일화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구글이나 뭐 윈도우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일단 정한 다음에 그걸 메인으로 해서 다른 색깔을 사용하시는 지금처럼 하시는 것들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주희 변호사님하고 원혜진 변호사님은 일단 메인 컬러와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컬러들이 무슨 색깔인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걸 안 다음에 어울리는 색깔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하면 이 색깔이 뭔지를 알려줘요. 혹시 원혜진 변호사님 아시나요? 이 색깔이 뭔지? 뮤트가 돼 있어요, 지금. 아, 번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그거가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파일명 같은 거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정확히. 혹시 네. AI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나 PSD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봐드릴 수 있거든요. 원본 파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네.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주희 변호사님은 툴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 컬러들 색깔 혹시 보셨나요? 다시 그 툴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모든 컬러들에는 각자 자신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교재에 보면 여기 링크를 다 걸어놨는데 이런 컬러 팔레트를 생성해주는 툴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도비 컬러, 캔바, 컬러 헌트 이런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해서 컬러 팔레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가지고 계신 컬러가 없으신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메인 컬러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가지고 있으신 경우에는 있는 컬러를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컬러 넘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컬러를 만들고 나면 로고에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디자인할 때도 좋고요. 웹사이트 디자인할 때도 좋고요. 명함을 만드실 때 아니면 각종 문서, 서식 같은 거 만드실 때 다 이 컬러들을 사용을 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객들이 변호사님을 보든 이 색깔의 뭔가 봉투가 나한테 왔다. 그럼 이 변호사님 보내신 거네? 이런 식으로 또 인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디자인에 적용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컬러 헌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컬러 팔레트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다양한 컬러 팔레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다양한 색상 조합 중에서 나는 이런 걸 써야지라고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주희 변호사님 이미 여기 선택이 돼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컬러들 번호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만약에 이런 컬러 팔레트를 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번호가 있죠. 샵 그다음에 F7 어쩌고저쩌고. 여기 보면 이런 번호들이 있죠. 이게 각 색상의 고유 번호들이에요. 이 번호는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 어떤 툴을 쓰시던 이것만 알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원혜진 변호사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번호를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노주희 변호사님 기억나세요? 그 툴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실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사진을 누른 거라서, 편집된 여러 가지 버전을 누른 거라서. 그런가요? 그러면 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여기 저희 메뉴 중에 보면 어도비 컬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도비라고 포토샵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여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툴이에요. 익스트랙 테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로고 파일을 여기다가 딱 올려놓으면 이 안에 있는 색깔이 어떤 건지 찾아주는 이런 서비스예요. 원본을 알고 계시면 더 좋겠지만 100%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냥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주희 변호사님 보시면 이렇게 메인으로 쓰신 컬러는 요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어두운 파란색, 이것도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색깔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찝어주는 색깔을 찾아보는 건데요. 요게 어두운 색, 그리고 회색 쪽은 얘를 가져와서 이 정도의 어두운 색,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호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혹시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변호사님? 아니면 제가 복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주세요. 네, 지금 카톡으로, 변호사님 개인 카톡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만 사용을 하시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내드렸고요. 원혜진 변호사님은 원혜진 변호사님도 제가 개인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컬러를 여기 앞에 샵을 붙이면 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이거 완전한 흰색이네요. 흰색하고 주황색 지금 두 가지만 가지고 계세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잠시만요. 박다래 변호사님 혹시 가지고 계신 로고가 박다래 변호사님도 이번에 만드셨었네요. 이런 거. 혹시 요거 색깔 넘버를 모르시죠? 그러면 예, 별 생각 없이 그냥 만든 거라서. 요거를 계속 쓰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바꾸고 그러세요? 있기는 해요. 네. 그러면 박다래 변호사님은 아예 처음부터 컬러부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컬러를 이 팔레트를 만들 때 주의하실 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메인 컬러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메인 컬러 주변에 같이 사용할 만한 컬러들을 가지시면 좋은데 이때 약간 이런 느낌?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잠시만요.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막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트렌드 해서 지금 어떤 트렌디한 컬러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냥 해야겠다. 적절한 컬러, 활용하기 좋은 컬러 조합은 어떤 거냐 하면 이를테면 얘를 보여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메인 컬러가 이렇게 좀 흰색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아니라 얘를 메인 컬러, 얘를 약간 이 붉은색 있잖아요. 벽돌색 얘를 메인 컬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랑 약간 비슷한 톤의 얘보다 살짝 흐린 애가 하나 있죠. 그리고 얘랑 약간 보색처럼 보이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아예 흐린 애가 있어요. 이런 조합을 가지고 있을 때 되게 제일 유용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왜냐하면 좀 얘 안에다가 글씨를 강조해서 쓰고 싶을 때는 얘를 쓸 수 있고요. 얘랑 비슷한 톤으로 맞춰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이 주황색 같은 애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바탕에도 뭔가 색깔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흐린 색은 바탕에다 넣으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박다래
선생님 선택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두운 푸른색 계열을 메인으로 쓴다라고 할 때, 약간 보색이 될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 자주색 같은 것들을 강조색으로 쓰고 밑에 흐린색, 이건 흰색이 아닐 거거든요. 지금 밑에 흐린색은 또 이 메인 컬러와 비슷한 컬러로 하나 깔아주고 이런 선택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노주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울리는 컬러들 두 개 있고 요 노란색이 메인이면 노란색과 비슷한 톤으로 조금 어두운 컬러를 하나 가지고 계시고 튀 컬러로 푸른색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이런 거랑 어울리는 바탕색을 할 만한 약간 흑색만 하나 정도 더 찾아주시면 컬러 팔레트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혜진 변호사님은 어쨌든 지금은 흰색하고 주황색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황색에 어울릴 만한 다른 컬러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없을 때는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컬러 팔레트들 중에서 고르면 되고요. 지금처럼 컬러들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눌러보시면 색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해주는 이런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쓰면 어떤 어떤 조합이 좋냐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원혜진 변호사님이 주황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지금 요거 색깔 이름을 입력했더니 여기 주황색이라고 나오죠?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 주황색이 활용된 다양한 색깔 조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딱 엄청 괜찮은 게 많진 않은데 이런 거 나쁘진 않은데요. 조합으로만 보면 되게 위험하긴 해요. 요 색과 요 색이 잘 어울리기 어렵긴 한데 다 이런 걸 보여주네요. 아니면 네, 쉽진 않네요. 무난한 건 사실 이런 거예요. 같은 톤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무난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베이스로 하되 하나 정도 튀는 컬러. 이 컬러가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색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 정도, 요런 팔레트를 한번 채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을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만 쓰면. 그리고 노주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메인 컬러가 하나 있으니까 그 메인 컬러를 가지고 사용할 만한 다른 컬러 조합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살려놔야 될 것 같아서. 이 노란색과 함께 사용할 컬러로 제한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를테면 얘를 고르시면 여기에 이런 연한 색깔 있죠. 이런 거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 추가를 해서 이런 연한 애를 하나 내가 사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요. 요거까지 보내드릴게요. 원혜진 변호사님은 요 팔레트 카피해서 아예 팔레트 채로 보내드릴게요. 요걸로 일단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나 좀 딴 거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뭐 새로 하나 만들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컬러 헌트라는 툴에서 사용을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얘가 되게 편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인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기간별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월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사이트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인기 있었던 것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월별로는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게 좋은 게 이거 너무 트렌드를 반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 번 정하고 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월별로는 보지 마시고 연도별로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른 개수에 따라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남들이 좋아할 만한 팔레트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이렇게 막 너무 파스텔 톤으로 돼 있는 거는 보면 이쁘지만 쓸 때는 별로예요. 튀지 않아요. 저희는 검색 결과에서 쳐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인 컬러가 하나 있고 튀는 컬러 그거와 약간 보색 개념의 튀는 컬러가 하나 있고 흐린 컬러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마음에 드는 팔레트를 골라 잡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 서치 팔레트 누르시면 이렇게 약간 컬러별로 팔레트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아니면 느낌별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원혜진 변호사님이 오렌지에 주황색에 어울리는 다른 컬러 조합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오렌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팔레트들 중에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변호사님의 오렌지가 딱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오렌지와 오렌지마다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컬러에 맞는 걸 찾아야 돼서 약간 까다롭기는 해요. 근데 여기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조합이죠. 이런 파란색, 약간 청록색 계열의 파란색이 섞이는 게 나쁘지 않은 조합인 것 같아서 참고를 하시되 이게 내 오렌지와 어울리는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선셋 스타일의 어떤 걸 찾고 싶다 그러면은 선셋 이런 거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뭔가 레트로 요새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레트로 막 미드 센추리 막 이러면서 요새 유행하는 그런 감각으로 찾고 싶다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죠. 아, 요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조합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들이 쓰시기엔 약간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눌렀는지. 이 사이트 좋아요 누르면 여기 제 콜렉션에 반영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좋아요 눌렀던 컬러들인데요. 다 되게 쓸만한 컬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나의 컬러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볼 때는 이쁜데 또 내가 막상 써보면 안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상 써보는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테스트하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해볼 무드보드라는 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무드보드는 뭐냐면요. 컬러나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시각적 요소들로 콜라주 팝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서나 분위기, 우리 브랜드는 이런 느낌이야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이걸 만들 때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좀 비주얼적인 플랫폼을 사용하기 전에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자기가 벤치마킹하는 다른 브랜드들에서 막 이것저것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번 이렇게 늘어나 보는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왜 이렇게 사진 막 이렇게 스크랩 같은 거 막 이쁜 거 이렇게 붙이고 컬러 같은 것도 막 붙여보는 이런 느낌인데요. 저희는 그거보다는 내가 선택한 컬러 조합이 맞는지 그리고 그게 만약 변호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걸 사용을 하신다면 내 프로필 사진과는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로고와는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컬러 팔레트를 테스트해보고 저장하는 용도, 그 다음에 폰트와 컬러의 조합을 활용해보는 용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캔바라는 툴을 사용을 할 건데요. 무드보드를 만들면서 캔바라는 툴에도 조금 익숙해지시는 그 캔바 사용 방법까지 같이 실습을 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캔바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여기 링크를 넣어놨는데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요게 뜨면 좋은데 요게 안 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캔바라는 툴에 한번 들어가셔서 여기서 요거를 검색해 주세요. 이게 제가 오늘 사용할 템플릿의 이름이거든요. 요거를 검색해서 나오는 그 템플릿. 요거 혹시 제가 단톡방에다가 스펠링이 워낙 길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주세요. 원래 무드보드라는 어떤 이 장르라는 게 거의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수많은 무드보드들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활용하기 쉬운 요 템플릿, 이렇게 파란 템플릿 혹시 찾으셨나요? 네. 네. 요 템플릿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템플릿 맞춤 편집하기 누르셔서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보세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선택한 컬러들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고 여기는 문구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변호사님들이 주로 사용할 로고라던가 아니면 얼굴, 프로필 사진들을 사용을 하실 거니까 얼굴 이런 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주희 변호사님 걸 가지고 한번 아니다. 노주희 변호사님 지금 좀 안정적인데 팔레트가 원혜진 변호사님 팔레트가 약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원혜진 변호사님 팔레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각자 자기의 컬러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칸에 내 컬러를 한번 넣어보세요. 노주희 변호사님은 노란색 컬러를 넣으면 되는데 요거를 요 칸을 누르시면요. 여기에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뜨거든요. 요걸 눌러서 여기 새로운 색상 추가해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색깔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본인의 컬러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색깔, 두 번째 칸도 눌러서 여기 색상 버튼에서 두 번째 컬러를 플러스 눌러서 넣어주세요. 자, 넣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약간 갈색 벽돌색인데 여기는 색깔이 좀 애매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 투명도가 입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투명도는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투명도라는 게 있죠. 여기를 눌러서 지금 이게 65%로 돼 있는데 이걸 100%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진짜 자기의 색깔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컬러 또 하나 넣어 볼게요. 아이보리색 같은 걸 여기다 넣어. 얘도 투명도가 묻어 있어서 100%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100%로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은 좀 튀는 컬러 청록색을 넣어보고 투명도 역시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조합이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뭔가 너무 이상하죠, 지금. 색깔이 너무 안 예쁘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변이 푸른색 계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주변, 이 뒤를 딱 클릭하시면 바탕에 이미 이런 하늘색이 매겨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배경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흰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 흰색 동그라미를 요 끝까지 당기면
흰색이 돼요. 요 끝까지 당기면 검정색이 되고 여기까지 당기면 흰색이 돼요. 그래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컬러들을 한번 이렇게 쭉 여기다 한번 넣어 보시면 좋고요. 사실 근데 여기가 완전 흰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완전 흰색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탕색으로 쓸 수 있는 좀 흐린 색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아이보리 색깔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좀 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계열에서 완전 흰색 말고 난 이를테면 얘를 눌러서 얘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흐린 한 이 정도 되는 색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뒤에 바탕색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예, 이 흰색 동그라미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흐린 요런 그렇지만 완전 흰색은 아닌 요런 색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약간의 아이보리 컬러가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 때 바탕색이 흰색이면 되게 안 이쁘기도 하고 블로그 그냥 이럴 때 웹사이트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바탕이 보통 흰색이잖아요. 흰색 위에 흰색을 올리면 티가 안 나니까 바탕색이 돼 약간은 컬러가 있는 이런 색깔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혹시 다 되셨나요? 혹시 뭔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오늘 요걸 하면서 거의 그 캔바 사용법까지 같이 익히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셔야 다음 주에 할 것들도 되셨을까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뭔가 문구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있는 컬러를 일단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메인 컬러로 한번 바꿔주세요.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문서 색상이라고 보이시죠? 아, 잠시만요. 여기 문서 색상 보이시죠? 문서 색상에 보면 내가 여기 집어넣었던 요 컬러들이 이제 여기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찾아서 눌러서 쓰실 수 있어요. 요 색깔이 요거, 요 색깔이 요거, 요 색깔이 요거, 요 색깔이 요거 이렇게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일단 주황색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으니까 주황색으로 바꿔봐야지. 그리고 이런 진한 색을 쓸 때는 글씨는 연한 색을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글씨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 A자 밑에 A자에 약간 이렇게 바로 색깔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텍스트 색상 여기 텍스트 색상이라고 돼 있죠. 이걸 누르시면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내 팔레트에 있는 요 색깔로 바꿔봐야겠다. 바꿔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 컬러가 주황색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딱 보시면. 생각보다 컬러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렇게 튀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내가 주황색을 메인으로 썼을 때 글씨를 쓸 때는 이 색깔 말고 더 흐린 이 색깔을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잘 보이죠. 그리고 요 작은 글씨들은 보통 강조 색깔을 써주면 좋아요. 지금 여기 강조 색깔로 선택한 이 색깔을 한번 써봤어요. 아주 가독성이 높지는 않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강조색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블랙 같은 거를 쓰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블랙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 색깔에. 아, 나는 강조색을 요 색깔을 강조색으로 쓴다기보다 그냥 가독성을 위해선 블랙을 써야겠구나. 그리고 밑에도 다른 요 진한 색깔 한번 써볼까? 이런 식으로. 자기 컬러 팔레트 안에 있는 거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 조합으로 뭔가 바탕에 글씨를 쓸 때 그렇게 튀진 않는다. 그러면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블랙이나 화이트를 쓰거나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도 뭐 이를테면 변호사님 법인 이름이 뭐죠? 제이?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바꿔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본인의 슬로건 같은 거 그리고 성함 이런 걸 한번 넣어서 이 색깔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로고나 이미지들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원혜진 변호사님 프로필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캔바 안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다 외부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이미지 분리하기를 누르면 이런 바다 사진을 이 칸에다가 우겨 넣은 거였어요, 지금. 보시면 요런 약간 이상한 윈도우 표지 같은 요런 액자를 요 틀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즈의 사진을 내가 가져오든지 요 틀 안에 딱 들어가면 요 사이즈로 잘리게 이렇게 미리 디자인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업로드 항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업로드 항목에 파일 업로드 누르셔서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 중에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사진 하나 잡아서 이렇게 끌고 오면 딱 여기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원혜진 변호사님 프로필 사진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얘를 누르시면 이 팔레트에 이제 사진이 들어왔어요. 이 들어온 사진을 끌어다가 이 액자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로고 파일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로고 파일을 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죠. 아니면 이 로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사진이 사이즈가 이 사이즈밖에 안 될까? 좀 더 크게 넣고 싶은데 로고를 그럴 때는 이 사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지금 다 회색빛이 되고 얘만 약간 밝은 그대로의 색깔로 유지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러면 저 액자 안에 들어갈 이미지의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나 그냥 상반신만 나오고 싶은데 하시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늘리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법무법인 제이라는 글씨가 이런 글씨예요. 근데 이거는 이 글씨와는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로 이런 글씨를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글씨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 폰트를 선택하는 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폰트를 아시면 좋고 모를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폰트들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보시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왕관 모양이 있어요.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캔바도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로도 쓸 수가 있지만 유료로 쓰면 더 많은 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왕관 모양이 붙은 거는 유료만 쓰는 폰트들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무료 폰트들 중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폰트를 사용할 때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 디자인이 많이 되어 있는 폰트들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유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폰트가 나중에까지 좋은 폰트다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촌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특이한 폰트, 디자인이 많이 되어 있는 폰트 이런 거는 안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뭐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이거는 그나마 스탠다드하다.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진짜 나중에는 엄청 촌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취향에 맞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특이한 폰트들은 안 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고딕 이런 건데요. 고딕도 다양한 고딕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런 나눔 스퀘어라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네이버에서 개발한 거고 네이버에서 무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저작권이 다 풀려 있는 애인데요. 나눔 스퀘어 시리즈가 좋아요. 왜냐하면 선택했을 때 보면 여기 라이트, 레귤러, 볼드, 엑스트라 볼드 이렇게 다양한 굵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일단 좋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 소스 한산스라는 애들. 이것도 어도비에선가 개발한 폰트인데 이게 한글 이런 캡알도 있고 뭐 프로도 있고 뭐 JP 뭐 각 나라별로 좀 평범한 고딕체가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엑스트라 라이트에서부터 헤비까지 다양한 굵기를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디자인할 때 편해요. 그래서 나눔 스퀘어, 소스 한산스 아니면 지금 무료 버전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검색을 그냥 나눔이라고 한번 여기다가 나눔을 쳐보세요. 영어로 NUM 나눔 쳐보시면 나눔 폰트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폰트 업로드를 해놔서 변호사님들보다 더 많긴 한데 이 나눔 스퀘어도 있고 나눔 고딕도 있거든요. 나눔 명조도 있고 나눔 스퀘어에서 글씨 좀 굵은 글씨는 볼드를 선택을 하시고 엑스트라 볼드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무료 버전에는. 그럼 볼드를 선택을 하고 이걸 이렇게 쭉 선택을 하셔서 굵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위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요런 글씨는 좀 그냥 레귤러로 한번 해봐야겠다. 레귤러. 아주 얇은 글씨는 라이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를 일단은 완성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완성을 해봤는데 영 이상하다 싶으면 컬러 팔레트를 바꾸고 이렇게 이것만 해보기에는 근데 좀 부족해. 그러면 비슷하게 해서 하나를 다른 걸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요. 요 위에 보시면 여기 페이지 복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자주 쓰실 거예요. 페이지 복제를 하나 해볼게요. 그리고 나 이런 조합 말고 다른 조합으로 한번 여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컬러 팔레트 안에서 얘를 메인으로 써서 한번 해봐야지.
얘를 메인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여전히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하나를 더 바꿔볼까? 기존에 항상 뭘 만드시든지 만들어 놓은 거는 지우지 마세요. 원본은 그대로 남겨둔 채로 복사해서 수정본을 계속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나 그냥 흐린 거에다가 진한 컬러로 글씨를 한번 바꿔봐요. 이렇게 요거는 이쁘네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제일 낫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아니면 이 글씨가 워낙 너무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 강조색을 뽑아야겠다. 아까 컬러 팔레트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로 얘를 내가 쓰면 어떻게 될까? 나쁘지 않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번에 딱 정하면 앞으로 계속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좀 시간을 투자한다 생각을 하시고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 요 정도면 완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컬러 팔레트를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노주희 변호사님 다 되셨나요? 어느 아니요. 정도? 하다가 그냥 선생님 거만 보고 계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요거를 선생님, 만약 네. 한글이나 워드는 자기가 했던 거 되돌아가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하다가 완전 메인 화면을 다시 가버려가지고 날렸거든요. 네. 여기 실행 취소 보이시죠? 컨트롤 네. Z를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실행 취소 누르시면 네. 아. 어느 정도까지는 돌아갈 수 있어요. 아. 얘가 지금 온라인에서 하는 것 때문에 좋은 건 뭐냐면 거의 자동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좋고요. 여기서 홈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홈으로 나가면 방금 하던 작업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작업. 홈으로 나가셔서 여기 최근 디자인에서 보시면 내가 했던 최근 디자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만드시고 나면 파일 이름을 잘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뭐 똑같죠. 저희가 문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누르면 파일 이름을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여기 파일 메뉴에 보시면 여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연필 모양 누르면 여기서 파일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쓸 거는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 파일을 이제 다운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지금 제가 복사해서 3개나 만들었어요. 페이지를. 그래서 이 3개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할 수도 있지만 눌러서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지금 하나만 다운받고 싶어. 마지막 것만 다운받아야겠다. 그러면 3페이지 여기를 클릭하셔서 요것만 누르면 요거 한 장만 다운이 돼요. 전체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한 장만 다운받을 수도 있고 완료 누르시면 여기서 다운로드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보시면 PNG 파일뿐만이 아니라 JPG, PDF, 동영상 이런 다양한 형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영상까지 만들 텐데 우리가 동영상까지도 여기서 다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싶어. 이를테면 저한테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라고 보내주고 싶으시면 여기에 제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이거를 편집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링크를 복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이렇게 저렇게 수정을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다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남기고 새로운 거 만들고 싶어 라고 할 때는 근데 이 형식, 이 템플릿은 쓰고 싶어 하시면 파일에서 복사,
눌러주세요. 항상 원본은 가지되 복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본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원본은 건드리지 말고 사본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주희 변호사님 것도 한번 뭐 이를테면 여기 노란색 넣고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익숙해져서 엄청 나름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변호사님들은 꽤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제 빨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후딱후딱 나의 어떤 거를 만들 수가 있게 되시죠. 이런 컬러가 있었나? 화면 바꾸고 노주희 변호사님 제가 드렸던 바탕화면 이거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좀 더 밝은 색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컬러 팔레트를 완성을 하나씩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가능하면 저랑 같이 이 시간에 다 해치우는 게 더 좋으시긴 할 텐데 아니면 실습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다래 변호사님 혹시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따라오고 계시겠죠? 저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볼 수 있나요? 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한 영상을 제가 항상 노션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네. 네.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다른 걸로 계속 바꿔가면서 실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앞으로 카라누스 같은 거를 만들 때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하나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심리검사, 심리상담소 쪽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유료로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색상 팔레트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요 팀의 팔레트는 이런 거예요. 파란색을 기반으로 왜냐하면 로고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에서 추출한 파란색, 어두운 파란색, 좀 밝은 파란색, 그리고 희미한 파란색, 그리고 회색, 그리고 약간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갈색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이 컬러들을 이용해서 그냥 이런 카드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디자인들은 항상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사용하는 컬러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를테면 결과적으로는 다 비슷한 느낌의 결과물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 안현주 변호사님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안현주 변호사님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여기도 컬러 팔레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팔레트냐 이런 팔레트입니다. 메인 색깔은 이런 청록색 그리고 약간 어두운 청록색 튄 색깔로 이런 주황색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만들면 다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결과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막 튀거나 촌스러워지지 않고 대충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블로그에서 썸네일들이 쭉 나와 있는 프롤로그로 구성을 할 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을 때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좀 통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컬러 팔레트 정하는 것부터 그래서 한번 시간을 들여서 내가 앞으로 계속 쓸 거를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시간을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같이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서 저는 어떻게 됐냐면 하다 보니까 결정을 너무 못해서 이렇게 많은 컬러 망했어요.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음에 드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너무 복잡해져요. 결과물이. 그래서 변호사님들은 꼭 몇 개 딱 정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러고 있는 마당에 참,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꼭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과제가 이거예요. 이 컬러 팔레트를 제대로 완성을 해서 보내주시는 거를 과제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 팔레트가 정해지고 나면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썸네일 이미지는 검색을 하시면 검색 결과 옆에 이렇게 뜨는 건데요. 블로그를 쓰실 때 글에 첨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만드는 연습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는 제목이 들어가야겠죠.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목. 근데 제목이 좀 길면 줄여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는데요. 변호사님 얼굴이 들어가는 이미지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얼굴이 들어가면 훨씬 사람들이 신뢰를 많이 하고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굴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나는 굳이 노출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그냥 글자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변호사님의 선택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제 블로그에는 얼굴을 노출하지 않거든요. 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얼굴을 노출하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아이다 보니까 얼굴 노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얼굴을 노출하는 게 노출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뭔가 판매량이나 이런 거에 효과가 60% 이상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아니라 하다못해 손이라도 나오면 훨씬 광고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 광고를 할 때도 그냥 노트북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노트북에 사람 손이 올라가 있는 혹은 핸드폰도 핸드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 손이라도 있는 이런 모습을 하는 게 훨씬 더 광고 효과가 높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이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델이 얼굴이 나오는 모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효과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님들은 얼굴을 노출해서 네, 이 썸네일을 만드는 거를 조금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지금 변호사님들이 원고를 쓰셨으면 사실 그 원고를 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블로그 원고를 완전히 써주신 는 박다리 변호사님과 한번 잠시만요. 의료사고로 형사고소 되었다면 이라는
코멘트를 박다래 변호사님이 써주셨어요. 그러면 요 블로그 포스트 의료사고로 형사고소 되었다면 이라는 제목을 위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썸네일을 박다래 변호사님은 혹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사용하고 싶은데 아직 찍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프로필 사진이 있는 노주희 변호사님 걸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노주희 변호사님 걸로 바꿔서 노주희 변호사님 제목이 상간녀 소송이었던 것 같은데 상간녀 소송을 갑자기 당했을 때 대처 방안 3가지. 사실 3가지 이런 포스트가 만들기도 쉽고요. 검색에도 유리해요. 특히 구글 같은 거는 3가지 이런 포스트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희는 일반적인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캔버라는 이 툴을 가지고 디자인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를 고르는 거거든요. 템플릿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디자인이 되어 있는 수많은 이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여기에서 글자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명함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게시물 같은 것들 수많은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냥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다양한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영상 금방금방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보통 저는 인스타그램에 사용할 이미지와 블로그에 사용할 이미지를 동시에 만들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정사각형 게시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템플릿에서 다시 홈에서 템플릿 누르셔서 소셜미디어에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누르시면 이제 수많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의 템플릿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변호사님이 원하시는 템플릿을 하나 골라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템플릿을 고를 때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저희는 썸네일을 찾는 거잖아요. 이게 개별적으로 인스타그램에 이게 올라가 있는 거랑 썸네일은 되게 다른 게 썸네일은 되게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검색 결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큰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막 너무 작은 글씨가 짜실짜실이 있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글씨가 크고 좀 단순한 그런 디자인들을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필터도 있어요, 사실. 이런 필터에서 여러 가지 느낌과 컬러 같은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변호사님들이 템플릿을 선택할 때는 컬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컬러는 다 우리 컬러 팔레트에 있는 걸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신경 쓰지 마시고 디자인의 구성, 여기 사람이 하나 있고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뭐 이런 구성만 보고 내가 쓸 만한 템플릿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셔서 필터에서요. 좀 단순한 거를 원한다. 그러면 미니멀리스트 뭐 이런 거를 하면 되겠죠. 미니멀리스트 혹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막 핑크 이런 거는 변호사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없도록 일단 미니멀리스트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단순화된 이런 디자인들이 보이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걸 한글 모드로 쓰고 있지만 영어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좋은 템플릿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한글로 된 디자인들은 어쩐지 좀 뭔가 구려 보이지 않나요?
근데 워낙 이 툴 자체가 글로벌 툴이다 보니까 한글 폰트에 약간 최적화되어 있진 않아요. 한글로 하는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시지는 않아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좀 찾기에 편한 것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너무 많아서 나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에는 소셜 미디어에서도 여기 이렇게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 이게 있거든요.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거기서 찾으시는 게 낫겠네요. 이런 템플릿들 중에서 변호사님이 이거 제목 템플릿으로 쓸만하다 하는 것들 쓰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얼굴을 쓰실 거면 변호사님 얼굴이 나와 있는 사람 한 명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런 템플릿을 쓰면 편하겠죠. 그리고 템플릿 중에서 막 이런 사진이 되게 강조되어 있는 이런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주로 제품 홍보 같은 걸 할 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러면 뒤에 있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이런 느낌은 우리는 뒤에 쓸만한 이미지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로고랑 글자랑 변호사님 얼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좀 단순하게 생기고 글자가 크고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딱 보면은 그렇게 추천을 드릴 만한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아예 그냥 다음 시간에 만들 카드뉴스랑 같이 해서 한번 해볼게요. 4주차 강의 노트 보시면 지금 여기는 없는데 4주차 강의 노트 보시면 저희가 카드뉴스를 만들 건데요. 카드뉴스는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 장으로 만드는 이미지인데요. 이거를 영어로는 캐러셀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기 때문에 캐러셀, 회전목마 같은데요. 캐러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 블로그에 있었던 건데 제목이 하나 있고요. 각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캐러셀 이미지 카드 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 뉴스 템플릿들이 캔바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캐러셀 이미지 템플릿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캐러셀이라는 말을 복사를 해서 캐러셀 이미지 템플릿들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캐러셀이라고 다시 홈으로 가셔서 캐러셀이라고 한번 쳐주세요. 검색어에 CAROUSEL 해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캐러셀 이미지 템플릿이 나옵니다. 이게 이 검색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캐러셀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정말 우리가 쓸만한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5 steps to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3가지 뭐 이런 거를 쓰시면 그래서 이런 템플릿들을 쓰시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블로그를 이런 제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 있고 제목이 있는 이런 심플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러셀 이미지들은.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쓰시기에는 이런 템플릿들이 있겠죠. 이런 거.
이것도 보시면 여기 왕관 모양이 붙어 있는 거는 유료 구독자만 쓸 수 있는 템플릿이에요. 그리고 왕관이 없는 템플릿들은 무료 템플릿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들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요것들 중에서 보시면서 나 요거 한번 써봐야지 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러니까 한 정도는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면 한 달은 무료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까먹고 한 달이 지나버리면 결제가 돼버리니까 그건 한번 판단을 해보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유료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엄청 줄어요. 이것들 중에서 무료를 찾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래갖고 그냥 결제를 해버렸는데 얼마나 이걸 쓰실지 모르니까 내가 계속 이걸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운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료로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네. 친구가 유료 계정을 공유해 줬는데요. 네. 이게 뭐 안 익숙하니까 뭐 네. 폴더 같은 걸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작업한 거가 공유가 되는 거죠. 네, 공유가 되는데요. 폴더로 네.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단체용으로 팀을 만들어서 변호사님 계정을 따로 넣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아이디 비번을 공유해 주신 거예요? 팀에다가 초대된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변호사님이 따로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브랜드별로 템플릿을 구분을 해서 네. 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기서 프로젝트 그래서 폴더를 따로따로 만드셔서 이렇게 내 거는 내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프로젝트에 폴더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캐러셀로 돌아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노주희 변호사님 완성하셨네요. 너무 예쁘다.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뭐 하나를 골라서 한번 오늘 첫 번째 장만 작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고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요거 한 번만 골라놓으면 계속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과정은 이 템플릿을 고르는 과정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것도 쓸만하죠. 사람이 한 명 있고 근데 뒷부분 이렇게 가만히 여기다가 커서를 두시면 뒷부분 장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넘겨서 보니까 글자가 너무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이 템플릿이. 근데 변호사님들 보통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항상. 그래서 글자가 너무 조금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요런 긴 것도 있어요. 이런 긴 이미지도 사실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요새 인스타그램이 추세가 점점 정사각형보다는 약간 이렇게 긴 거를 쓰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디자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긴 거는 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냥 정사각형으로 하셨다가 긴 걸로 나중에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취향에 맞게 하나씩 선택을 하셔서 저에게 이게 괜찮을까라고 한번 카톡을 보내봐 주세요. 요 템플릿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걸 한번 보내주시면 정말 하기 어려운 템플릿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드릴게요. 이를테면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 이미지가 이런 제품이나 이런 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해도 되기도 해요. 이 이미지를 그냥 변호사님 사람 이미지로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게 사실 제일 편하죠. 사람이 하나 있고 글씨가 있는. 이런 거 사람이 하나 있고 글씨가 있는. 근데 유료라는 거 대부분 이런 것도 나쁘죠. 이거 아까 내가
굉장히 많아요, 템플릿들은. 그래서 역시 여기 필터를 가지고 단순한 거 미니멀리스트 아니면 깨끗한 아니면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보셔도 하나씩 골라서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내는 건가요? 네, 네. 지금 같이 해보게 한번 보내주세요. 노주희 변호사님 벌써 고르셨어요. 짜잔. 네, 이거 좋은데, 글자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좋은데, 문제는 요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이게 왜 쉽지 않다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이 사진이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배경에서 이미지를 분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면 이 사진이 되게 이렇게 배경이 다 있는 이런 심심하지 않은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 눌러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노주희 변호사님 사진을 여기다 넣으면 약간 너무 심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정면으로 커다랗게 들어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볼게요. 변호사님 한번 여기다가 얼굴을 넣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괜찮은지 아닌지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넣을까요? 넣는 걸.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사진을 여기다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여기다 넣을게요. 똑같이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배경 교체 누르시면 배경이 이렇게 교체가 됐어요.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아까 알려드렸죠? 들어간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이 사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움직이거나 할 수가 있게 돼요. 얼굴이 제대로 나오도록 더블 클릭해서 조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 글씨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노주희 변호사님 제목 상간녀 소송을 갑자기 당했을 때 대처 방안 3가지. 생각보다 이 글씨가 작을 수 있어요. 썸네일로 들어가면. 그럴 때 그래서 가능하면 이 템플릿을 해치지 않으면 좋긴 하지만 이런 제목 같은 거는 좀 더 키워도 돼요. 여기 제목 폰트 글꼴 크기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한 그 무드보드에서 정한 우리의 글자체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영문 폰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하고 안 어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정했던 나눔 같은 거 나눔 같은 걸 찾아서 나눔 스퀘어에서 나는 엑스트라 볼드 같은 거 써야지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게 그라디언트가 하나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밝은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피책으로 글씨를 썼어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검은색 이런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글씨를 좀 키웠으니까 얘를 좀 키울게요, 위로.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 이 템플릿은 컬러가 딱 하나만 쓰여져 있어요. 2개다, 2개. 하나만 쓰여져 있는데 이 노란색이 쓰여져 있잖아요. 이 노란색을
이 템플릿의 노란색이 얘가 원래 썼던 노란색이 아니라 변호사님 노란색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러 팔레트 그 팔레트에 있는 컬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여기 지금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플러스 눌러서 변호사님 색깔 번호를 넣으세요. 거의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다를 땐 바꿔야 돼요. 자, 새로운 번호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요걸로 되는데 이 밑에 보시면 모두 변경이라는 게 떠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 템플릿에 있었던 요 흐릿한 노란색을 지금 입력한 진한 노란색으로 한꺼번에 바꿔줄까요? 라는 뜻이에요. 땡큐죠. 그럼 여기 노란색이 되게 계속 있었잖아요. 이 노란색들을 다 한꺼번에 바꿔줄까? 바꿔줘. 누르면 한꺼번에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게 극적으로 보이려면 어떤 거냐면요. 이를테면 얘를 이 색으로 바꿀래 라고 해서 모두 변경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색깔이 다 이렇게 바뀌어요. 한 번에. 그래서 되게 편해요. 근데 이렇게 다 바뀌어도 글자에 있는 색깔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글자에 있는 거는 다시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첫 장만 오늘은 첫 장만 해볼게요. 첫 번째 장에 본인이 원하시는 제목 그리고 이런 데는 무엇을 넣을까? 여기엔 노주희 변호사 여기에는 법인 이름 법률사무소 어쩌고 이런 걸 넣을지 아니면 여기에 전화번호 아예 표지부터 전화번호를 빵 박아도 상관없어요. 전화번호를 넣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 지금 원혜진 변호사님도 골라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변호사님은 얼굴을 안 쓰실 예정이신가요? 안 쓰는 거 하나 쓰는 아, 네. 거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정말 좋은 템플릿 잘 고르셨는데 정말 단순할 뿐 아니라 네, 아주 글씨가 크게 잘 들어가요. 이것도 보세요. 세 가지 방법이잖아요. 이런 식의 포스트가 되게 유용해요. 왜냐면 1, 2, 3 이렇게 나가니까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님 포스트가 1, 2, 3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죠? 페이지 복사.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네. 이 원자가 이렇게 크게 약간 이런 폰트로 들어가 있는 게 이 템플릿의 디자인 요소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1, 2, 3이 없으면 이 템플릿이 약간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이를테면 소제목이나 이런 걸로 여기를 소제목으로 넣고 바꿀 수는 있죠. 그건 한번 넣어보시면서 원고가 있으시면 한번 넣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다음에 원고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 이걸로 상관녀 소송으로 한번 해볼게요. 상관녀 소송은 갑자기 다 대처방안 상해야죠. 이거는 지금 이 영문 폰트로 되어 있어서 어색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한글 폰트로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소스 한 산스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찾아죠. 소스 한 산스 중에서 헤비 이렇게 바꾸면 글자에 따라서 줄 간격이나 자간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커서 이게 다 안 들어가네? 그럼 글자 크기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여길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아예 통째로 크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 당했을 때 처방 한 3가지. 근데 이렇게 보시면 딱 보면 좀 답답하죠. 왜 답답하냐면 너무 딱딱딱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글자가. 이럴 때는
간격을 늘려주면 됩니다. 이런 간격을 늘려주는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간격 보시면 줄 간격을 늘릴 수 있어요. 줄 간격을 조금 늘려주시고 글자 간격은 사실 한글에서는 글자 간격을 조금 줄이는 게 가독성에서는 더 좋거든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네, 제목은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본문을 쓰실 때는 조금 줄여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좀 늘렸더니 훨씬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 뭐 법무법인 제2라고 쓰고 여기에 변호사님 성함 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컬러를 내 컬러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컬러를 원혜진 변호사님 컬러 주황색. 근데 주황색 여기다 빵 쓰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무난한 컬러 중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다 바꾸면 이렇게. 이 컬러도 너무 세요. 그래서 이거보다 연한 색으로 만약에 이런 색으로 바꿨다. 근데 여기 이 템플릿도 컬러가 지금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검정색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강조 컬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색깔을 변호사님의 오리지널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정색을 다 이 주황색으로 바꿀 거냐? 네. 하면 여기 지금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요 선하고 요 선만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거라도 바꿔주면 훨씬 브랜딩이 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원혜진 변호사 쓰실 거면 이렇게 쓰시고 여기만 색깔을 이걸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로고를 가지고 와서 로고를 여기다가 써도 여기 글씨를 안 쓰고 로고를 이렇게 붙인다던가. 근데 지금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고가 바탕색이 있어요. 바탕색이 흰색이에요. 근데 내 템플릿은 바탕색이 이 컬러가 있어. 그래서 너무 이게 튀고 안 이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변호사님 얼굴을 붙이려고 그래. 근데 지금 배경색은 이 색인데 사진 배경은 회색이라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눕기를 딴다고 하는데요. 배경색을 지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떨 때 쓰냐면요. 이를테면 지금 노주희 변호사님 선택하신 거는 바탕이 살아있는 템플릿이지만 이를테면 아까 제가 쓸만하다고 했던 이런 템플릿 같은 경우에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배경색이 원래 자기 사진 배경색이 아닐 경우에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때 쓸 수 있는 게 배경 제거라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캔바 유료 버전 사용하시면 여기에 배경 제거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누르시고 사진 편집을 누르셔서 배경 제거 도구 이렇게 누르면 바로 자동으로 배경이 제거가 됩니다. 됐죠? 깔끔하죠? 그래서 아까 회색 배경에서 사진을 찍으셨지만 그 배경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워서 쓰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제목을 좀 줄이고 변호사님이 등장하는 이런 사진을 쓸 수도 있겠죠. 여기 겹쳐서 너무 잘 안 보이네? 그럴 때는 효과 들어가 보시면 이 글씨의 효과를 다양하게 줄 수 있거든요. 테두리 같은 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테두리가 생겨서 떼자가 옷에 이렇게 겹쳐졌어도 좀 잘 보이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유료 버전을 안 쓰시면 이걸 못하냐?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놔뒀는데요. 사진의 배경을 제거를 할 때 유료 버전이 아닐 경우에는 이 remove.bg background라는 사이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셔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오리지널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고 배경을 제거를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배경이 제거된 사진을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님들이 자주 쓸 것 같은 사진들은 이 사이트에 가서 다 배경을 제거해서 따로 저장을 해두신 다음에 이 지금 배경 제거된 사진을 캔바에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일단 한번 넣어 두시기만 하면 네. 이렇게 언제든 가져와서 쓰실 수 있으니까 외부 사이트에서 배경을 제거한 다음에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이런 로고도 여기서 배경 제거하면 투명해져요. 근데 요거는 변호사님 요거는 오리지널 파일에서 배경이 없는 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셔도 돼요.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디자이너가 배경을 제거해서 준 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지를 만들면 됩니다. 몇 가지만 만들어 놓으면 이를테면 노주희 변호사님이 자기소개 템플릿을 쓰셨다. 그러면 노주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썸네일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오늘은 썸네일만 만들었으니까 이것만 다운을 받고 싶어. 그럴 때는 공유 누르셔서 다운로드에 지금 6페이지의 뒤에 것들은 다 안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첫 장만 다운받아야지 하면은 여기서 모든 페이지 여기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완료 누르시면 다운로드 누르시면 요 페이지 하나만 다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예쁜 썸네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게 아무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잘 보이더라도 바탕이 약간 흰색인데 흰색 글씨가 들어가고 그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확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배경을 이럴 때 변호사님 얼굴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만 다른 배경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캔바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 도형도 있고 그래픽도 있고 막 이런 스티커 동영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를 변호사님 얼굴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래요. 이를테면 재판 이런 이미지를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소송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들 쓰고 싶다. 재판 아니면 소송. 이런 이미지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클릭하시면 내 캔버스로 오고 오른쪽 눌러서 배경 교체.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글씨가 흰색이니까 배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어두운 이미지들을 찾으셔도 되지만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내 얼굴은 아니지만 뭔가 변호사 같은 이미지. 근데 좀 더 어두워야 흰색 글씨가 잘 보일 것 같을 때 싶으실 때는 이미지 편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요 뒤에 이미지에 이미지 편집을 누르시면 여기에 밝기를 조금 어둡게 만들면 뒤에 뭐가 있는 거는 같지만 글씨가 좀 더 잘 보이겠죠. 아니면 뒤에 게 너무 나랑 색깔이 달라. 내 거 노란색인데 뒤에 게 너무 푸리둥둥해서 이쁘지가 않네. 이럴 때는 채도를 조금 바꿔서 넣어주신다거나 아니면 필터를 써서 얘를 좀 더 노리끼리하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죠. 더 푸르둥둥하게 바꿀 수도 있고 핑크빛이 돌게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 필터를 사용해서 나한테 좀 더 맞는 스타일로 사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음으로 두고 밝기만 좀 어둡게 해도 글씨가 훨씬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용들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뭐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근데 이걸 상간녀 소송이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상간이라고 검색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안 나오네요. 그 영어로 하면 훨씬 더 많은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affair 검색을 해보면 그래도 나름 이런 바람피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걸 한번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너무 노골적이라서 네이버가 싫어할 수 있겠네요. 이런 이미지를. 이런 거 배경 교체. 그래서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원혜진 변호사님 또 다른 걸 한번 시도해 보시나요? 아, 네. 이런 깔끔한, 저는 이런 거 되게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요. 일단 글자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썸네일로 쓸 때 약간 안 튈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템플릿입니다. 아니, 느낌입니다. 이럴 때 이 밑에 이미지를 뭘로 하냐가 사실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님 사진으로 하기에는 너무 네모나잖아요. 너무 가로로 길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렇게 올렸을 때 얼굴만 동동 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만약에 변호사님 사진이 아니라 다른 거다. 키워드 뽑아주신 거 보니까 교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티칭에 대한 거를 요소에서 티칭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교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런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넣고. 근데 이게 변호사님 색깔이 주황색인데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 이럴 때 초록색이랑 주황색이 진짜 상극이거든요.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 편집 눌러서 색깔을 약간 따뜻한 계열로 바꿔준다거나 이러면 주황색하고 좀 덜 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앤티크로에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제목을 바꾸고 원혜진 변호사고 여기다가 로고를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근데 되게 이럴 때마다 여기 안에 맞는 이미지들을 계속 찾아서 넣어야 되는 게 시간이 사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를 쓰실 때는 내가 요거에 맞는 이미지를 넣는데 약간의 시간은 더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서 넣으면 되긴 하거든요. 아이고.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사이즈가 돼 있는 거라서 이렇게 그냥 넣기만 하면 되긴 해요. 그래도 이걸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아예 글자로만 돼 있는 템플릿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캐러셀 이미지에 할 얘기지만 마지막은 콜 투 액션을 위한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 오늘은 첫 번째 장을 완성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해서 괜찮은 템플릿을 찾고 첫 번째 장을 한번 완성을 해보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예 이런 글자만 있는 걸 쓰셔도 좋고 이런 걸 쓰셔도 좋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직접 이렇게 건드리시다 보면은 이게 왜 안 되지? 아까 저번에 선생님 쉽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시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카톡으로 저한테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 첫 장을 오늘 이번 시간에 무드보드와 첫 번째 장 완성하는 것까지 해서 네, 과제를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노주희 변호사님하고 원혜진 변호사님 어느 정도는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면 좋고요. 원혜진 변호사님은 원고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아니면 자기소개 템플릿에도 사실 썸네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혜진 변호사님을 소개하는 지금 가지고 계신 원고, 그거에 대한 썸네일을 만들어 보시는 걸 이번 주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를 해서 미리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고요.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이미지를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뭐 폰트라던가 색깔이라던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를 하실 때는 여기서 공유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제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하고 그러면 제가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이 이메일을 만약에 내가 같이 사용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여기에 편집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기 눌러주시고 여기에 뭐라 써서 주시면 제 이메일로 와요. 알림이. 그리고 편집을 할 수 있게 돼요. 편집은 못하고 그냥 댓글만 달아서 코멘트만 남기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댓글 선택하고 보는 것만 하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다 하면 보기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한테는 편집 가능으로 해서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거나 복사를 해서 조금 수정을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번에 이제 무드보드와 썸네일을 통해서 캔바 작업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시면 다음 시간에 캔바로 그 캐러셀 이미지, 카드뉴스 그리고 그 카드뉴스를 동영상으로 바꿔서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할 예정이거든요. 요번에 요거를 꼭 완성을 하셔서 익숙하게 캔바 사용도 익숙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혹시 색깔이 정해져 있긴 한데 네. 만약에 약간 계절감이 나타날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네네. 그 노란색이 가끔씩 보이면은 괜찮은데 막 이렇게 더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약간 해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퍼스널 컬러가 아닌데 그냥 해도 될 것인지. 근데 저는 가능하면 그냥 정해져 있는 데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복잡하고 막 산만해질 수가 있어서. 근데 그거는 사실 선택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로그는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블로그는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는 거라 지금 이거를 이번 여름에 올린다고 해도 다음 여름에 볼 수도 있고 겨울에 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검색을 해서. 그런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약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씩 계절감을 넣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있으시면 내가 색깔을 막 섞어서 썼을 때 크게 막 너무 산만해 보이지 않겠다라는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닐 경우에는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나는 다 죽었다. 딴 색은 없어 내 사전에.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 5개 안에서만 쓸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쓰시면 만사가 편해져요. 왜냐하면 색깔 고르는 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변호사님들이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 색깔도 안 골라, 이번에만 신경 쓰면 색깔도 정해져 있고 템플릿도 정해져 있어서 크게 시간을 더 이상 들이지 않으시는 걸 목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안에 있는 거를 쓰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네. 그 태블릿 할 때 네모가 네. 열이 딱 맞췄으면 좋겠는데 손으로 하니까 열이 쫙 안 맞춰지더라고요. 네네네네네네. 뭔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있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좋은 그건데요.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 이게 얘를 이렇게 잡으면 얘가 막 움직여요. 근데 움직이시다 보면 여기 자주색 네모가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자주색 선이 생기죠? 네. 네. 이게 뭐냐면 여백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자주색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요 가장자리의 여백들은 충분히 살리고 이 안에서만 있어라 라는 거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지금 이 자주색 네모 안에 들어와 있죠, 이 글씨가. 얘를 이렇게 길게 빼면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요 네모 안에 튀어나가지 않게 해야 되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삐뚤빼뚤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선을 쫙 맞추고 싶잖아요. 이럴 때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선택이 되거든요. 얘네가 다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위치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위에 위치 누르시고 왼쪽으로 짜라락 정렬해줘. 그러면 이렇게 딱 정렬을 해줘요. 아니면 얘네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을 해줘. 그러면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를 통째로 끌어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네모, 자주색 네모 안에 최대한 다 그래서 정렬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나 이거 가운데다 배치하고 싶은데 이러면 위치 가운데. 그럼 얘네들끼리의 가운데예요. 이거를 2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는 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고 다음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2개가 한꺼번에 돼요. 근데 얘네 둘을 항상 묶어서 움직이고 싶어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룹화를 누르시면 얘네가 한 세트가 돼서 항상 같이 움직여요. 글자랑 그림이. 이번에 이제 됐어. 그러면 그룹 해제를 누르시면 다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얘네 2개를 왼쪽 정렬,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요소 정렬 누르셔도 왼쪽 정렬한 다음에 주황색 안에다 넣어야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지나다니다 보면 가로 주황색 선 혹시 보이세요? 자주색 선? 네. 네, 이거는 얘가 여기 지금 가장 중간에 왔다는 뜻이에요. 이 전체 네모의 가장 중간에 이렇게 옮기다 보면은 중간에 오면 이렇게 중간 표시가 딱 생기거든요. 난 얘를 정중앙에 두고 싶다 하실 때는 중간, 그리고 또 정 가운데 두고 싶다. 옮기다 보면은 이렇게 세로선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세로의 가운데에 지금 있다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오늘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린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무드보드와 썸네일 첫 번째 장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는 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카드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긴 원고가 있어야 돼요. 원고를 꼭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뉴스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 어쨌든 새로운 툴을 배우신 거잖아요. 앞으로 뭘 하시든 이 툴을 가지고 정말 많은 걸 하실 수 있거든요. PPT 같은 걸 만들 때도 좋고 하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 궁금한 건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똥꼬를 보이는 인상적입니다. 들어가세요. 네.